꼬마 빌딩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작은 토지여도 그 토지 위에 있는 빌딩에서는 내가 바로 장수원입니다. 오늘은 왜 자산가들은 결국 빌딩에 투자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이 아파트나 아니면은 상가, 생활형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이런 거에 투자를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이런 거에 투자하시면서 나는 지금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사실 부동산에 투자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부동산에 투자한 게 아니라 공동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버스에 내가 그냥 올라탄 거예요. 나는 그 버스의 승객 중에 한 명이 된 거지 부동산에 투자한 게 아닙니다. 탄 승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 좌석은 있지만 핸들이 없습니다. 내가 운전할 수 없는 버스에 탄 승객 중에 한 명이지, 이런 거를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건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집합형, 공동체형 버스에 올라타는 방식의 투자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이 공동체, 같이 모여있고 집합구조다 보니까 이 투자가 안전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전함, 믿음으로 그 버스에 타는 거죠. 결국 이것은 온전한 내 것이 아니라 집합구조의 지분 형태로 들어가는 거고, 이것은 사실상 투자가 아니라 버스에 탄 한 명의 승객이 되는 건데, 왜 이런 투자를 하냐면은 이게 집합구조고 공동체다 보니까 운명 공동체죠. 한 배를 타고 가는 거니까 안전할 거라는 믿음에 의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쉽게 투자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이유는, 설마 이 많은 사람이 한 배에 탔는데 이 배가 쉽게 침몰할까 라는 안전에 대한 믿음 때문에 들어가는 건데, 근데 자산가들은 왜 빌딩에 투자하느냐, 이런 아파트나 상가나 뭐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거에 투자하지 않고 왜 진짜 자산가들은 빌딩에 투자하느냐, 빌딩이 바로 진짜 부동산 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상가, 지식산업센터 이런 구분 형태의 집합 건물이 내 집이냐 내 건물이냐 할 수 있나요? 없죠. 아파트를 비유하면 천장, 바닥, 양쪽 벽 모두 다 옆집, 윗집, 아랫집과 공유하는 상태이고, 그 안에 있는, 내가 가진 호실 안에 있는 공간만이 지분적으로 내 것이고, 밖에 있는 복도, 엘리베이터, 주차장 모든 것들이 공유 면적으로 지분 형태로 소유하고 있죠.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 그러니까 이 아파트든지 상가든지 지식산업센터든지 이러한 구분 소유로 갖고 있는 자산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죠. 하다못해 간판을 달아도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허락을 받아야 하고, 에어컨을 하나 달아도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허락을 받아야 되고, 업종이 들어갈 때도 상가 번영에 허락을 받아야 되고, 벽을 고치거나 수도를 고치거나 배관을 고쳐도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실상 소유권이 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소유한 게 아니라 우리의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은 공동체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이 버스 안에 승객일 뿐이지 내가 운전을 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없다.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이 구분 소유적인 아파트, 상가, 뭐 지식산업센터 5만 가지 이 상품들은 뭐다? 최종 소비자가 취득하는 구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부동산이 아니라, 투자 상품이 아니라 소비자를 위한 완성이 된 상품인 거죠. 아파트나 상가나 지식산업센터나 생활형 숙박시설, 도시형 생활주택 모든 것은 뭐다? 디벨로퍼가 그 토지를 가지고 최대한의 용적률로, 최대한의 효율로 마지막까지 엑기스를 뽑아서 지어놓은 구조인 거죠. 그거를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지분을 하나씩 사서 지분으로 가지고 지분으로 소유하고 내가 집 주인이다, 내가 건물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은 최종 소비자인 거지, 이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이 없죠. 이게 디벨로퍼가 한 마지막 끝단이니까. 그래서 이 바닥을 좀 아는 사람들은 뭐 구분상가나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을 분양을 하면서 내부 구조를 아는 사람은 이거는 내 돈 내고 내 돈 받아먹는 거다 라는 냉혹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구조가 맞아요. 이게 재건축이 안 된다라는 전제로 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내 돈 내고 내 돈 받아먹다가 마지막에는
공실과 슬러머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가면서도 내가 열심히 한다고 바뀌는 게 없어요. 왜?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뭔가 변경을 하려고 그러면 다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내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것이기 때문에 그 허락은 나만 특별 대우가 없다. 똑같은 가이드라인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구분 소유적인 부동산은 잘 되면 다 같이 잘 되고 망해도 다 같이 망합니다. 버스가 낭떠러지에서 추락하는데 나만 혼자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 죽을 때도 다 같이 죽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싫어하니까 이런 것을 부동산 투자라고 생각을 안 하는 진짜 자산가들은 그래서 빌딩에 투자하는 겁니다. 뭐 수익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 토지를 온전히 내 소유로 한 토지를 베이스로 한 빌딩 투자. 이 부동산의 소유권, 통제권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큰 빌딩이든지 꼬마 빌딩이든지 이 안에서는 내 세상인 거죠. 내 나라인 겁니다. 내가 대통령인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 것처럼 내 건물의 주인은 나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빌딩입니다. 그 외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것 혹은 나는 거기에 탑승한 승객이다.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관리비입니다. 건물주는 임차인들한테 관리비를 받아서 자기가 관리비를 결정하고 집행하죠. 근데 이 구분 소유적인 버스에 탑승하신 분들은 관리비를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관리사무소에다가. 나는 소유권을 갖고는 있지만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소유권이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비를 관리단에 납부하고 관리단이 결정하고 관리단이 하는 그 결정에 나는 따라야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누군가가 이게 진짜 부동산 투자라. 이게 정말 부동산 투자일까? 이거는 가짜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남이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거기에 따라야죠. 그래서 꼬마 빌딩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작은 토지여도 그 토지 위에 있는 빌딩에서는 내가 바로 최종 결정권자고 내가 바로 토지가 완전한 내 것일 때 진정한 그 토지에서 나오는 권력 뭐 대형차 중형차가 아니라 소형차라도 내가 차라는 거에 자체에서 나오는 100% 완전히 효용을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미니 빌딩이라는 거죠. 이 급변하는 세상을 다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요즘 뭐가 잘 된다. 뭐 트렌드가 뭐가 좋다. 메디컬이 좋다. 그러면 외장 공사도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고 샤시도 바꿀 수 있고 엘리베이터도 넣을 수 있고 계단도 뒤집을 수도 있고 뭐 도색을 할 수도 있고 뭐든지 내가 다 할 수 있죠. 요즘 업종들이 뭐가 좋다 그러면 그에 맞춰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빌딩이라는 건. 근데 반면에 여러분이 구분상가를 분양받거나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간다 그러면 간판을 달아도 관리사무소에서 정해준 데 달아야 하고 에어컨을 달아도 관리사무소에서 정해준 데 해야 하고 그리고 벽을 건드리거나 샤시를 건드리거나 이런 거는 절대 불가하죠. 모든 걸 허락받아야 하는 구조. 그러다 보니까 이 바뀌는 트렌드를 못 따라갑니다. 상권은 계속 바뀌면서 새로운 트렌드가 생기는데 그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그러면은 결론은 외장이든 샤시든 뭔가 변화를 줘야 하는데 내 건물에서는 그게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여러분이 구분 소유적인 부동산에 들어갔을 때 그것은 허락을 받아야 되는 구조고 대부분은 허락이 안 되더라. 왜? 너만 특별 대우를 할 수는 없는 구조니까. 너 해주면 다 해줘야 하니까. 그래서 요즘 아파트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한 분들이 많이 올라가서 좋다고 하죠. 근데 뭔가 공허하죠. 그게 왜 그럴까요? 계좌에 돈은 늘어났어. 근데 아무런 느낌이 없죠. 왜 그러냐면은 그거는 내 실력이 아니라 장이 좋아서 아파트장이든 주식장이든 장이 좋아서 올라간 거지 내 실력이 아니죠. 한마디로 내가 만들거나 내가 통제하거나 내가 책임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런 걸 책임 없는 자유라고 합니다. 결과는 있는데 내가 책임지는 구조가 없다 보니까 공허한 거죠. 반면에 이 빌딩이라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건 모든 것이 내 결정이고 모든 것이 내 선택이고 모든 것이 내 결과입니다. 즉 망해도 내 선택이고 잘 돼도 내 선택이다.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아파트나 주식에 투자했을 때는 누적이 없습니다. 그냥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빌딩이라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선택과 결과라는 구조에 의해서 누적이 됩니다. 경험이 누적이 되는 거죠. 이거를 조금 인생에 비유를 하면 이런 거죠. 집하고 직장을 계속 출퇴근하면서 반복되는 구조로 살아온 삶은 은퇴를 하면 공허합니다. 뒤돌아보면은 세월이 화살같이 지나간 것 같아요. 왜?
반복되는 구조로 똑같이 살았으니까. 사람은 나이만 먹었다고 사람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 중간에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중간에 뭔가가 없이 계속 반복되는 구조로 살아오니까 인생이 공허한 거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성공과 실패라는 이벤트를 겪으면은 인생에 수많은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지점에 가서 돌아봤을 때 내 인생에 기억이 많다. 충만한 삶을 살았다. 라는 게 바로 이 굴곡이 있는 삶, 변화가 있는 삶, 여기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이거는 투자에 비유하면은 통장의 숫자만 올라가는 거하고 사람이 성장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틀린다는 그겁니다. 통장의 숫자가 올라갔지만은 공허한 거고 사람이 성장하면은 뭔가 내 실력이 늘어난 것 같죠. 한마디로 비유하자면은 내가 단순히 돈을 가지고 베팅을 했느냐 아니면은 내가 거기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경험을 쌓았느냐 이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토지를 베이스로 한 빌딩 투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의 선장으로서 이 배의 키를 내가 쥐고 내가 직접 경영하는 그런 삶의 방식의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부동산 투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진짜 자산가들은 아파트나 상가 이런 거에 투자하지 않고 빌딩에 투자하는 이유가 이거이기도 합니다. 돈이 아니라 내가 진짜 소유하고 내가 진짜 통제하고 그 결과의 성공과 실패를 내가 모두 책임지는 그러한 구조. 이게 진짜 부동산 투자라는 거. 영화 매트릭스 알죠? 그 매트릭스 안에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매트릭스라는 시스템의 일부였죠. 그리고 그 시스템에서 깨어난 사람은 자기가 일부였다는 걸 그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자기 인생을 살게 되죠. 즉 이제까지 여러분이 부동산 투자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가짜 부동산이었고 나는 부동산 투자자가 아니라 소비자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부동산 투자라는 안에 여러 가지 부동산 형태를 띈 상품들이 있는데 그거는 디벨로퍼가 개발해서 만들어낸 최종 소비자를 위한 산물일 뿐이고 사실상 진짜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토지를 베이스로 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내가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을 경영하듯이 내 빌딩을 경영할 수 있는 진짜 부동산이다 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쯤 되면은 여러분은 버스 안에 승객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직접 운전을 할 것인가 선택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승객이 돼서 창밖을 구경하면서 편히 갈지 아니면 내가 운전을 하면서 내 인생을 개척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승객은 나중에 뒤를 돌아봤을 때 별로 기억나는 구조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기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운전을 한 기사는 돈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굉장히 충만한 삶이었다라는 경험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